네, 박수로 맞아주시면 마이크를 가지러 네, 안보관님께 질문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께서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까 팀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여쭙고자 하는데, 그 공연 초반 후에 나오는 관객이 선말 대목에서 처음 두 번은 같이 하다가 점점 버퍼링으로 표현하다가 나중엔 호흡 소리, 큰 소리로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네, 그 공연사의 그 의미를 사실 처음에 관객들에게 감사의 한마디를 넣게 된 거는 쉬고 싶어서 했어요. 혼자 45분을 50분가량을 채우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창의적으로, 획기적으로 숨을 쉴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이 말을 하는 신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걸 하면 할수록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처음에는 그냥 지금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가잖아요. 어떠한 거리낌 없이 그냥 정해진 수순대로 그냥 말을 이렇게 읊어서 나가는데, 점점 이렇게 한 번, 두 번 할수록 약간의 변화를 줬어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떨 때는 말이 엄청 느려진다든지, 어떨 때는 말을 아예 안 한다든지, 그리고 어떨 때는 렉이 걸린 사람 마냥 말을 계속 더듬는다든지, 그거는 제가 꿈속으로, 아니 상상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순간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누구든지 상상을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상상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약간 예를 들어서 모두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씩 어렸을 때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상상하는 버릇이 있어요. 약간 저만의 나라, 저만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제가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돼서 그런 상상들을 굉장히 즐겨하곤 했어요. 근데 그 상상들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그 상상에 빠져들기가 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떤 되게 몽환적이고 뭔가 내가 지금 정신이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맨정신인지 아닌지 그런 순간들을 전체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상상 속으로 좀 이렇게 뭉글뭉글한 그런 분위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이크 잡고 하는 시간 점점 디벨롭 시켰던 것 같아요. 네. 우선 하루에 2회차씩 공연하시는 좀 많이 하셨고요. 제가 원래 1회차에 질문을 하려다가 너무 떨려가지고 2회차에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공연이 계속 진행되는 내내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조금 생소한 음악, 좀 창작 음악이었던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이 계속 사용되거나 아니면 꼭 음악이 아니어도 어떤 소리들로 이제 무대를 구성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조금 어떤 발레리노서의 모습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그때 사용된 그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만 굉장히 좀 모두에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익숙한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사용하신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음악이 조금 어두운 부분도 있고 약간 단조 느낌의 음악인데, 네, 왈츠 중에는 좀 경쾌하고 밝은 그런 왈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음악을 사용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사실 음악 쪽은 완전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몰라요. 어떤 대충 찾아봤을 때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쇼스타코비치가 약간 나치 때 뭐 슐라슐라 작곡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왈츠 하면 떠올리는 건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뭔가 흥이 돋고 행복해지는 그런 음악들을 떠올리곤 해요. 저도 발레 수업을 하다 보면 왈츠라는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음악을 잘 탈 수 있어서. 근데 이 쇼스타코비치의 이 왈츠는 되게 애매한 곡이에요. 어떨 때 들으면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즐거울 때도 있어요, 저는.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또 슬프고 아련하고, 뭔가 그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되게 오묘하게 잘 어우러진 곡이라고 생각해요. 제 마지막 시는 다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떠한 다름이냐? 그 마지막 시과 그 전에 전부의 시는 명확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 전에 뭐 이상한 띵띵띵 이런 음악도 있고, 아니면 뭔가 계속 반복되는 엄청 긴 음악도 있고, 그런 음악들 나온 춤, 그 무대 스테이지는 전부 다 상상 속이에요. 상상을 시작하고 점점 발전하다가 상상이 끝나요. 그 마지막에 이 신이 나오는 건데, 이 신은 어쨌든 상상을 시작하고 상상이 끝나면 사실 현실에서만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눈을 감고 3초 동안 무언가를 상상했다고 칩시다. 원숭이 눈 떴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죠. 눈을 떴을 때 분명 이 현실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1인칭은 전혀 바뀌질 않았지만, 뭔가 이 안에서 상상을 했을 때의 나와 상상을 하지 않았을 때의 나는 뭔가 분명히 조금은 달라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달라진 내가 그 이후의 1인칭을 어떻게 다르게 풀어가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르게 달라진 내가, 달라진 그 1인칭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뭔가 그런 되게 선과 아니면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이 노래를 한번 쓰고 싶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 네. 이제 쇼스타코비치나 라흐마니노프나 이제 이런 러시아 작곡가들 같은 경우에는 단조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서유럽의 음악이랑 굉장히 달라서 뭐 쇼팽, 베토벤 이런 어떤 모차르트 이런 느낌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음악을 듣다 보면 굉장한 광활한 대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레리노의 어떤 이 점프라든지 이런 굉장히 무대 스케일을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그 음악과 굉장히 어우러지는데, 단조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슬프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기쁘기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안무가님의 요 의도에 그 음악이 좀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무대에 잘 맞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인사가 끝나고 저희 관객들한테 감사 인사가 끝나고 이제 뒤에 가서 약간의 인형극 같은 게 시작이 됐어요. 작은 곰인형과 큰 곰인형이 약간 작은 곰인형이 조금 무서워하는, 큰 곰인형을 무서워하는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저는 사실 조금 나올 때 작은 곰인형이 되어서 나올 거라고 약간 예상했었는데 무서운 곰인형이 되어서 나오셔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고, 그 무대가 상상 속에 약간 무서운 상상 속에 뭔가 연출이 먼저 되고 있었어가지고 왜 그 무서운 곰인형으로서 변장을 가면을 쓰고 나와서 그 상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인형극은 사실 이 제가 무대에서 펼쳐지는 저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은 아니지만 약간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 이제 말을 이렇게 하고 뒤로 들어가서 그런데 인형극을 시작하는 건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걸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서 넣은 씬이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 저 씬이 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약간 작은 내가 존재하고 어떤
불강력적인 되게 나를 올가매는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이렇게 얘가 나를 막 계속 괴롭히는 그런 나는 얘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실 그런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싶어서 그냥 그런 씬을 추가를 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약간 이 작품을 무섭게 시작을 했잖아요. 약간 좀 소름이 끼쳤으면 좋겠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느꼈을 때 저의 개인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무서워한다는 감정 자체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퍼센테이지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되게 좀 충격적이게 연출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뇌 속에 강하게 박힐 수 있게. 그래서 약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무서움을, 두려움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연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게 이 공연 처음에 준비하실 때 모티브랄까요? 어떤 부분, 어떤 생각이나 모티브에서 이 공연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인사하는 거 다음에 어린 시절 그걸 먼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그 아이들 소리 나오고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고 이런 아, 시. 네. 근데 공연 그 상상이 끝나는 부분에 다시 어린이들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다시 처음에 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 그 소리와 또 상상이 끝날 때 다시 어린 시절 그거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그거 사용하신 이유가 나의 어린 시절 그런 상상 그 시간을 보여주시는 건지 네, 그 두 가지가 약간 네. 네. 하고 이게 본인 이야기이신 거죠?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에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요즘이 아니라 일평생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데요. 근데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많이 보고 만화도 많이 보고 책은 잘 보지 않지만 뭐 어쨌든 제가 문득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제가 문득 그 주인공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주인공이 내가 되면 어떨까? 이 주인공은 3인칭으로서 제가 바라보잖아요. 내가 이 친구가 되면 어떨까? 그리고 이 친구가 돼서 내 마음대로 이 친구를 조정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럼 너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실 나 자신을 3인칭으로서 바라볼 수는 없죠. 우리는 항상 1인칭으로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순간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한평생을 1인칭으로 살다가 갑니다. 근데 문득 이렇게 막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3인칭으로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테이지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씬만 과거의 모습을 상상한 후에 달라짐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네. 그 아이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아이들 목소리에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라고 해봤자 약간 동심인 것 같아요.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막 굉장히 광활한 상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이 정도이지 어렸을 때만큼 그렇게 무궁무진한 상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동심일수록 더 풍부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뛰어노는 모습을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그 어린이들이랑 막 놀려고 하는데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그 씬은 그냥 뭔가 큰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잘 안 풀리는 잘 안 풀려서 상상을 하는 나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가위바위보도 하는데 막 숨어먹기 했는데 막 애들 다 숨어버리고 집에 가버리고 무궁화꽃 집혔습니다 했는데 막 잡으러 오지도 않고 처음엔 막 놀아주지도 않고 약간 그래서 혼자 게임을 시작하는 그냥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 소리가 한 번 더 나온 거는 저 문이 있잖아요. 저 문이 나오면은 진짜 상상 속에 들어오고
저 문을 나가면은 상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상상이 점점 막 클라이막스로 막 올라가서 막 안경 쓰고 막 글 쓰고 막 바이올린 켜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들이 다 사라져요. 아 이제 갈 시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상상 속에서 펼쳐진 상상의 나래들을 다 주워 담고 이 저 문으로 상상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상상 밖으로 아예 나가겠지만 이번에는 약간 달랐어요. 왜냐면 공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이들의 소리는 상상을 시작하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상상을 끊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너네 왜 여기 있어?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신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해서 알고 보니까 고민 형을 뒤집었더니 토끼 인형이 되어있듯이 뭔가 달라졌구나, 나한테 뭔가 달라짐이 벌어졌구나 를 인지하고 춤을 추는 그런 신입니다. 네, 연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저쪽 문 있는 데서 비디오 게임을 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그 올가냈던 끈에서 벗어나는 그런 연출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된 거를 표현하셨는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바이올린, 기타, 춤, 그다음에 뭘 쓰는 그런 것들, 그런 상상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어지다가 날이 밝는 듯한 연출과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연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표현하신 건지, 상상이나 꿈에서 깨어나신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이 게임기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보상을 지어줄 수 있는 어떤 도구에 불과해요. 내가 우리가 흔히 하는 슈퍼마리오나 어떤 레이싱 게임, 그런 거, 우리가 뭔가를 깨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보통 우리가 게임을 클리어하게 되면 보상이 존재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게임 씬을 때 잘 안 풀려요. 근데 그 후에 저기서 게임을 했을 때는 뾰로롱 하면서 뭔가를 클리어했다는 효과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져요. 그 보상이라 함은 나를 얽어매고 있던 실들이 벗겨지는, 그럼으로써 벗겨지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제가 어떤 상상들을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기억납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 바이올린, 기타, 무용, 그리고 끄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다가 조명이 바뀌면서 뭔가 날이 밝는 듯한 연출과 함께 다시 한번 바이올린 켰는데 그 전에 상상했던 것만큼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다른 것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꿈에서 상상에서 깨는 거나 이런 걸 뜻하는 건지 이 작품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요. 시작은 점잖게 시작하고 점점 클라이막스를 찍고 다시 사그라들고 다시 올라가고 그 씬은 첫 번째 클라이막스 씬이에요. 그 첫 번째 클라이막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상상을 시작하면 내가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 과거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나 안 좋은 모습이든 정해진 모습을 먼저 떠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 옛날에 이랬었지, 옛날에 이랬었지. 보통 이렇게 상상을 시작해요. 그거는 뭔가 굉장히 묶여있는, 이미 벌어진, 정해진 일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 상상이 점점 진행될수록 내 입맛 따라서 내 입맛에 맞게 저의 모습, 내가 바라는 모습을 추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뭔가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점점 디벨롭해서 저의 모습을 상상을 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딱 그 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의 집합체. 그리고 상상은 시작을 하면 언젠가 끝이 나겠죠. 그게 끝이 안 나면 사실 살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상상은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몇 번 전화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됐는데 이제는 내가 상상을 맞춰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걸 내가 상상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집에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점점 사그라드는 식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네. 공연 너무 잘 봤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공감되는 요소도 있고 뭔가 그래서 더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병호님은 이 혼자 하시는 공연을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또 혼자 하는 또 재밌었던 점이나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하면서 어려웠던 순간은 이 작품을 시작하고 나서 안무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힘들었고요. 이 안무를 하면서 재밌었던 순간은 안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재밌었어요. 약간 상상하고 누군지 상상하는 건 좋아하잖아요. 어떤 작품이 나올까? 나 진짜 뭐 히트작 만드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상상은 안 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상상했을 때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흥미로웠고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깜깜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거 듣다가 궁금해진 건데 보통은 그 과거는 이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보통 회상을 하고 미래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대한 상상이라고 하시는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실제 있었던 일에서 이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뭐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없었던 것들을 상상을 펼쳐나가는 거가 맞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하는 매개체 컨셉 그런 걸로 공민형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과거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과거에 대한 회상이고 미래에 대한 상상인데 왜 과거에 대한 상상으로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회상도 맞는 말이고 회상도 맞는 말일 수 있는데 회상은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떠올리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있는 그대로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상상이라는 거는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것, 제가 이 작품에서 표현하는 건 회상으로 시작해서 상상으로 끝나는 게 조금 더 맞는 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좀 말하기 좀 더 편하게 그래서 상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형. 왜 고민형인지. 저 90대는 이러지 않는데 고민형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처음에 이 고민형을 떠올리게 된 건 이 팜플렛을 제작할 때 떠올렸어요. 원래 팜플렛 뭐 어떻게 만들지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가 선택한 거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약간 꼭두각시 인형 같은 거를 넣고 싶었어요. 뭐 저의 모습이 있고 실이 연결된다든지 어떤 목각 인형을 두고 실이 연결된다든지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너무 무섭고 그런 거예요. 약간 귀여운 요소를 넣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좀 섬뜩하면서 귀여운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뭔가 곰돌이 인형을 체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곰돌이 인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형들이 더 있었는데 굳이 곰돌이 인형을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된 거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의 주된 의의는 다름이에요. 근데 곰돌이 인형을 뒤집어서 코를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약간 토끼 인형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팜플렛에도 그 약간 달라진 곰인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곰인형을 채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요. 관객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안무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무 더운 날씨에 습한 날씨에 밖에서
데뷔를 하셨을 텐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서투른 모습들도 많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옷 치우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내 몸이 2개였으면 3개였으면 어땠을까 약간 그런 상상도 정말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정말 많고 어떤 순간에는 뭐 하루에 뭐 1시간 막 이렇게 안무 연습하면은 막 한 10분, 20분, 30분 짜질 때도 있고 어떤 날에는 막 일단 도록될 때도 있고 그렇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약간 굉장히 특별한 순간인 것 같아요.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인생 첫 공식 안무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무작을 50분, 45분을 혼자 채우는 그런 특별한 경험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안무가님 이제 퇴근 인사가 아마 있을 텐데요. 그 프로그램북에 보시면 메모란이 이렇게 기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안무가님의 사인이 가능하니까요. 뭐 아직 구매를 못 하셨다면은 나가시는 길에 구매하셔서 안무가님 되셔도 좋습니다. 그럼 굳은 날씨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안무가님의 첫 단독 공연 또 첫 안무작을 또 코레오에서 올릴 수 있어서 정말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무가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코레오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